토통령의 토지 이야기, 공매, 경매야 친구하자. 오늘은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웃님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내용일 수 있으니 아시는 분은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이 영상을 계기로 도시 기본 계획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도시 기본 계획이 뭘까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무질서한 도시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도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 계획 후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도시 기본 계획을 알면 토지 투자 유망 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평택의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1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페이지를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 물론 한 번쯤은 다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다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시 기본 계획 중에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만 간추려 볼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제1장 계획의 기조, 제2장 도시 기본 구상, 제3장 부분별 계획, 이렇게 큰 목차가 3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제2장 도시 기본 구상의 도시 공간 구조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고, 생활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장의 부분별 계획의 토지 이용 계획을 이렇게 3가지가 보시게 되면 됩니다. 도시의 공간 구조를 왜 알아야 되는지, 여기 보면 목차의 공간 구조 변청 과정,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현황 분석 및 문제 진단, 도시 공간 구조 개편 전략, 도시 공간 구조 구상, 이렇게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여기 82페이지에 도시 공간 구조 설정을 보게 되면 공간 구조의 변천 과정이 이제 조선시대 1980년대, 그 다음에 19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여기 2000년대, 90년대 지났으니 이제 2000년대를 보면 고덕국제 신도시, 산단지 개발, 장당 택지 개발 사업, 청북 택지 개발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개발축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서해안 고속도로, 전철 등 광역도시, 광역도로망이라는 거는 광역이라는 한 개의 도시와 한 개의 도시가 만나는 것을 광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이라는 말을 쓰죠. 광역도로망, 즉 도로를 연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건설과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하는 국도 노선을 확충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평택항 개발에 따른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 도시로 부각이 돼. 황해권이라 그러면은 서해부터 평택부터 서산 있는 쪽이 황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아래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이라 되어 있는데요. 도시의 미래 구현, 세계화, 국제화, 정보시대와 평택을 위상 재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목표의 세부 추진 전략은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 첨단 기술 산업이라 그러면은 공장, 꿀뚝이 있는 공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4차 산업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평택항, 배후 첨단 물류 기지 조성, 평택항을 조성하겠다는 거고, 산학, 연주, 복합 단지를 조성하겠다. 지역 간에 이제 도로망을 연결하고 생활권 내 고통을 연계하겠다. 연계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연계는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를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로망을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공원 및 녹지의 균형 있는 설치 조성, 이렇게 쭉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택 도시 기본 계획을 다운을 받아 보시면은 다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내려오다 보면 계획의 기본 방향은 도시의 성장 방향 제시, 개발과 보전의 축 설정과 가능, 광역적 분산 배치 및 생활권 도시 개발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발과 보존의 축이라는 것은 개발될 곳과 보존해야 될 것을 미리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 갖고 이쪽 땅은 개발하겠다. 자, 잠시만요. 이쪽 땅은 이래 땅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 땅은 개발할 수 있는 땅, 이쪽은 보존해야 되는 축.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 축입니다. 그럼 이쪽에 투자를 이런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보존축이 있는 지역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계획들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어떤 분들은 뭐 향후 몇 년 후에 돈을 벌었다. 어떤 분은 그대로 다 개발이 안 된다. 이게 뭐 니는 운이 좋아서, 너는 운이 좋아서 그래 됐고 나는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선계획 후, 그 다음 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실 줄 안다 그러면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토지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 볼 테니 요 82페이지부터 90페이지 가량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 보시고, 여기 읽어 보시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도시의 이제 미래 이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지역분 이제 주축과 부축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지도를 이게 스크롤을 조금 내려 보겠습니다. 내려 보면은 이제 도시 이제 공간 구조 대환. 자, 도시의 공간 구조 1도심, 한 개의 큰 도심과 3개의 부도심, 그다음 3지역의 중심으로 설정해 갖고 고독 도심. 고독 신도시가 그냥 생겨났는 게 아니고 송탄 신도시가 그냥 생겨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2020년 이렇게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도시 기본 계획에 수립을 해가지고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한 다음에 추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택에 투자하고 하겠죠. 자, 이게 보시면은 중심, 도심, 그 다음에 연계 강화를 해가 도로망, 그 다음 부도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도심 지역 또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은 쭉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2020년 도시 공간 구조 이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고덕 신도시가 나오고 남평택, 팽성, 안중, 청북, 송탄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청사진이 보여지죠. 또 쭉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발전축과 보존축이 나옵니다. 자, 발전축에는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보존축에는 향후 보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축과 보존축을 보면서 발전을 한다는 축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보존을 해야 되는 축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아래로 조금 더 내려보니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광역통신, 이제 도로를 이제 광역과 광역 간의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거고,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송탄, 진이, 뭐 진이가 요즘 뭐 핫한데 이렇게 고덕 신도시가 생기고 송탄, 진이 이렇게 이제 부도심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래 내니까 보전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전축을 각각의 생활 건내 도시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을 연계하는 공원, 녹지체계 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봉산, 불악산, 덕압산 연계하여 공원과 생산 녹지지역을 핑거형으로 계획을 녹지축으로 형성하겠다. 보전축, 녹지축
자연 이제 사람이 살면서 도시만 계속 개발하면은 우리의 이제 휴식과 이제 주말에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도심에 자연이 없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도시를 개발할 때는 도시 개발과 공원과 자연 공원들이 있어야지만이 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공기도 계속 이렇게 도시만 팽창해가 지금 중국의 황사라든지 이런 게 몰려오는 게 이게 자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공원을 다 없애버리고 웬만한 데는 공원을 안 만들고 그냥 다 깔아버리고 하니까 그 먼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아래로 내려오니 도시 기본계획의 보전축이 나옵니다. 자, 녹지축과 보전축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지역들은 이제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활권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봐야 생활권을 왜 봐야 되나? 인구 배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구 배분 계획이라는 거는 이 평택시가 우리는 2020년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몇 명의 인구를 유입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이제 미래 계획들이 구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한번 같이 블로그에 올려서 같이 평택권을 예제로 첨부 파일로 올려 드릴 테니 같이 한번 내려 보시면서 공부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활권 구분 이제 북부 지역, 행정 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좀 쭉 내려 보다 보면은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연도 2010년 평택시 총 인구는 43만 명이다. 세대수는 16만에 세대 인구당 2.27세대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비전 청사진을 이제 제시하죠. 이렇게 인구 면적 비례가 세대수 이렇게 있는 겁니다. 뭐 팽성, 안죽, 포성, 뭐 진이 이렇게 있고 생활권 인구 분포 계속 쭉쭉 내려 보겠습니다. 자,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인구 증가는 사회적 인구 증가를 인구 지표에서 산출된 단계별 사회적 인구 증가를 적용하여 각 생활권별로 배분하되 각 개발지의 인구는 외부의 인구 유입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표 연도는 2020년에 자, 고덕 국제 신도시 나오죠. 생활권별의 인구 배분 계획에서 고덕 국제 신도시, 그다음 삼성전자, LG 등이 개발되는 북부 생활권에 33만 5천 명 배분하고 지제 역세권, 소사벌, 택지지구 이 개발 어떻게 다 하겠다라고 나오죠. 개발이 이루어지는 남부 생활권 33만 명 배분하였으며 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항 개발 및 평택항 배후도시 이루어지는 서부 생활권 이렇게 단계별 인구 계획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개발 가능 분석, 토지 이용의 기본 방향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111페이지에 보면은 개발 가능지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쭉 내려보다 보면 개발 가능지 분석 기준, 기개발지, 시가화 용지, 주거 상업 공업지 중 개발 완료 지역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개발 가능지 표고 50m 이상 이하, 죄송합니다. 표고 50m 이하 경사 15% 미만 지역 중 기개발지 이렇게 개발 억제 및 개발 불능지를 제외한 지역 이렇게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15도 경사도가 미만인 데를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표고 50m 초가 그게 이제 표고라는 거는 지표면에서 이제 높이를 말하는데 50m 초가 경사 15% 이상인 지역은 개발 불가능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환경. 이런데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개발 가능한 자연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노란색이 5% 이하인데 5% 이하 지역들이 많아요. 평택은 개발할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평택이 뭐 진짜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없고 땅값이 저렴한 곳이 없어요. 적어도 뭐
아무리 흐른 데도 4, 50이고 많은 데는 300, 400, 더 비싼 데도 많고 그죠. 그렇게 요렇게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 400페이지가 넘는 이 분량 중에 400페이지가 넘는 이 분량 중에 이 페이지를 다 본다 그러면 힘드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공간구조 한 5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생활권은 이제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생활권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이제 개발 가능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불가능한 지역. 공간 구조에서도 발전축, 그렇게 개발축, 즉 개발축, 그 다음에 보존축은 이제 자연환경 보존, 녹지축, 이렇게 이쪽에 자연축, 보존축에는 보존축에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도 조금 보실 줄 아신다면은 그것도 계속 좀 공부하고 보신다 그러면은 도움이 이제 토지 나중에 투자하는 데 있어 갖고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도시 기본 계획들을 보면서 경매 공매로 낙찰을 받으니 뭐 조금이나마 그냥 정상적으로 토지 매수하는 것보다도 조금이나마 경공매를 보시면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개발 지역에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고 그렇게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제가 평택 도시기본계획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웃님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석하고 찾아보고 싶은 분석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각 지자체에 뭐 전화를 한 통 하시든지 이제 민원실에 전화를 하시든지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뭐 파일을 받고 싶다, 홈페이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각 주무관청이나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은 이 기본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찾기가 좀 어려우니 정 어려우시면 그래 지자체에 전화를 한 통 하셔서 물어보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고, 이걸 보시면서 이제 다른데 내가 원하는 유망 지역, 그 다음에 투자하고 싶은 지역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렇게 경매 공매로 낙찰을 받으시면 좀 더 좋은 토지, 좀 더 가치 있는 토지를 발굴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꼭 구독 좀 눌러주시고 공감 좀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